60대 넘으신 분들, 브로콜리와 두부를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혈관 수치가 나빠지고 신장에 돌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일 수 있어요. 대학병원 영양연구팀 자료를 보면은 같은 브로콜리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항암 성분 차이가 2배, 3배가 아니라 많게는 5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데 같이 먹는 반찬 하나 때문에 칼슘이 결석으로 바뀌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질 수 있어요. 10명 중 9명이 그냥 지나치는 실수입니다. 오늘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손해가 큽니다. 진료실에서 중년 이후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들어요.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두부는 시금치랑 무쳐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집에서도 그렇게 드셨으니까요. 근데 음식 자체는 좋은데 조합과 조리 순서가 틀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겉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첫째, 브로콜리가 왜 세계적으로 항암식품으로 평가받는지. 둘째, 그 소중한 성분을 3분 만에 날려버리는 잘못된 조리법이 뭔지. 셋째, 두부가 왜 치매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예방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지. 넷째, 두부와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는 최악의 궁합이 뭔지. 다섯째, 브로콜리와 두부를 정말 보약처럼 먹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조합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부터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초록색 작은 나무 같고 약간 퍽퍽하고 데쳐서 먹는 채소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여러 영양학 자료에서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암 채소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해요. 우리 몸속에 쌓이는 나쁜 찌꺼기, 그러니까 활성산소, 염증 물질, 독성 대사산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한마디로 세포를 청소해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스트레스 받는 동안 몸 안에는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계속 생겨요. 이게 오래 쌓이면 혈관벽이 상하고 세포 DNA가 손상되고 결국엔 암세포가 자랄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설포라판은 이런 과정을 초기에 끊어주는 데 관여해요. 몇몇 연구에서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브로콜리류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에서 염증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난 보고도 있어요. 대략 일주일에 3번 이상 십자화가 채소를 먹는 군에서 일부 암 발생 위험이 30% 정도 낮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치만 분명한 건 브로콜리는 제대로 먹으면 값싼 채소가 아니라 기능이 강한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나와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오래 데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깔끔하고 안전해 보여요. 벌레도 빠질 것 같고 식감도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런데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열과 물에 약합니다. 특히 설포라판 자체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효소 시스템이 뜨거운 온도에서 쉽게 망가져요.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치면 유효 성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 실험에서는 50-70% 이상 감소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브로콜리는 자르자마자 바로 익히면 손해를 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의 전구체와 그것을 활성화하는
효소가 따로 들어있는데 칼로 자르거나 다질 때 둘이 만나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라 40분에서 9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분 이상은 두는 것이 유리해요. 자르고 바로 삶아 버리면 만들기도 전에 망가뜨리는 셈이 됩니다. 같은 브로콜리인데도 준비 시간 차이 하나로 성분 검출량이 2배 이상 벌어진 연구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셔야 해요. 씻고 잘게 자르고 잠깐 두세요. 그러고 나서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짧게 익히거나 약한 불에 볶는 쪽이 낫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브로콜리는 무조건 데쳐 먹는 채소라고 생각하면 매번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이쯤에서 브로콜리의 효능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설포라판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에 좋아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나쁜 지방 대사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뼈 건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돼요. 넷째, 빈혈 예방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철분과 엽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피부와 장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효능은 제대로 먹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찜입니다. 물이 끓으면 찜기에 브로콜리를 올리고 오븐 안팎으로 짧게 익히세요. 줄기까지 드실 분은 겉껍질을 얇게 벗기고 비슷한 크기로 맞추면 좋아요. 너무 오래 찌지 마세요. 색이 너무 짙은 올리브색으로 변하면 이미 과하게 익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예요. 자른 뒤 잠시 둔 브로콜리를 물 거의 없이 2분에서 3분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양에 따라 다르니 중간에 한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볶음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소량 두르고 중약불에서 4분에서 6분 정도만 볶으세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는 짧게 물에 오래 닿지 않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는 실수가 초고추장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친 뒤 초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는 분들 많죠. 맛은 있어요. 문제는 초고추장 자체가 당이 높고 산미가 강하고 자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브로콜리 속 일부 항산화 성분을 줄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불리해요.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오히려 당분을 같이 크게 넣는 셈이 됩니다. 좋은 채소를 먹으면서 양념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바꾸세요.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 깨 약간, 소금 아주 소량만 쓰세요. 또는 간장에 겨자 조금 섞어서 담백하게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먹을 때 초고추장부터 찾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이제 두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 중 하나예요. 값이 싸고 흔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 영양 밀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부 한 모가 보통 300지 안팎인데 제품에 따라 단백질이 대략 20지 전후 들어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 고기 소화가 부담스럽고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는 훨씬 편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포화지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 식단에 자주 들어갑니다. 두부의 핵심은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이소플라본, 레시틴, 사포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뼈 건강과 혈관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돼요. 레시틴은 뇌 기능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과 대사 건강 측면에서 거론됩니다. 물론 과장해서
두부만 먹으면 치매가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식습관 속에서 두부를 꾸준히 넣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대두 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이 낮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고,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딘 경향도 보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 콩식품을 먹는 집단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더 낮았고, 장기 추적에서 심혈관 사건이 15-20% 정도 적었다는 식의 자료들이 있어요. 치매는 여러 원인이 얽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화하면 안 되지만, 혈관이 막히지 않게 관리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염증을 줄이는 생활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그 조건에 꽤 잘 맞는 식품이에요. 두부의 효능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둘째, 뇌 건강입니다. 단백질과 인지질 성분이 식사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하고 혈관성 치매 위험을 낮추는 식단 패턴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예방에 보탬이 됩니다. 칼슘이 들어있고, 특히 칼슘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는 칼슘 함량이 더 높은 편이에요. 넷째, 체중 관리와 근감소 예방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조사도 있어요. 이런 분들께 두부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좋은데 같이 먹는 반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 정말 많이 드시죠?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식당 반찬에서도 흔합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이 많아요. 이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장에서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부 사람에게는 결석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을 앓았던 분, 소변이 진하고 수분 섭취가 적은 분, 칼슘 대사가 불안정한 분은 더 조심해야 해요. 물론 두부와 시금치를 한번 같이 먹었다고 바로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신장결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랜 식습관과 수분 부족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자료를 보면 성인 100명 중 1, 2명은 신장결석을 경험하고 재발률도 5년 내 30% 안팎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음식 궁합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해요.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대안은 뭘까요? 두부는 부추, 버섯, 애호박, 양파, 김, 미역 같은 재료와 더 잘 맞습니다. 부추의 향 성분은 느끼함을 줄여주고 버섯은 식감과 감칠맛을 더해줘요. 애호박과 양파는 자극이 적고 소화도 편합니다. 미역이나 김과 같이 드시면 미네랄 보완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두부조림을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부는 건강식인데 양념이 짜면 혈압 관리에 손해예요. 간장은 적게, 물을 조금 넉넉히, 마늘과 양파로 맛을 내세요.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너무 바삭하게 부쳐 드시는 경우에요. 두부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팬에 오래 지지면서 기름을 많이 먹고 소금을 더하게 되면 원래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혈압, 체중, 중성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부침보다 찜, 국, 조림 쪽이 더 낫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겠다면 조리법부터 단순하게 가세요. 복잡하게 만들수록 양념과 기름이 늘어납니다. 그럼 브로콜리와 두부를 각각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식탁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 반모 정도를 데우거나 부드럽게 졸여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한 끼에는 브로콜리를 곁들여 보세요. 브로콜리는 전날 저녁이나 아침에 미리 잘라 두었다가 식사 때 짧게 찌면 됩니다. 두부는 시금치 대신 버섯이나 부추와 같이 드세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현실적인 식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과 깨를 뿌리고 두부는 버섯간장 조림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둘째,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로 짧게 익힌 뒤 달걀과 함께 볶되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방법도 좋아요. 셋째, 순두부나 연두부를 드실 때는 김가루와 약간의 간장, 참기름 몇 방울 정도만 더하세요. 맵고 짠 양념장을 많이 넣지 마십시오. 넷째, 국을 끓일 때도 두부와 브로콜리를 한 냄비에 오래 끓이기보다 브로콜리는 마지막에 잠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오래 데치지 마세요. 자른 뒤 바로 익히지도 마세요. 두부는 시금치와 습관적으로 같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두부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짜고 달고 기름진 양념으로 덮지 마세요.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건강식은 먹고 있는데 수치가 왜 안 좋아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음식 선택보다 조리법과 궁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브로콜리를 10년 드셨는데 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다면 좋은 식재료를 절반밖에 못 쓰신 거예요. 두부를 매일 드셨는데 늘 시금치 무침과 같이 드셨다면 몸에 좋으라고 한 선택이 신장에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몸 상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잘라서 잠시 둔 뒤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짧게 익히세요. 초고추장은 줄이고 올리브 오일, 깨, 간장 겨자 쪽으로 바꾸세요. 두부는 단백질, 뼈, 혈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지만 시금치와 자주 같이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부추, 버섯, 애호박, 미역과 같이 드시는 쪽이 낫습니다. 건강식은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먼저예요. 60대 이후에는 작은 차이가 크게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바로 바꾸셔야 해요. 가족 식탁에도 꼭 적용해 보세요.